개 빠졌네. 그러게 올데이 하면 여기서 여기 있다고 오면 되는 건데 올데이 안 하고 특강 끝나고 집에 가니까 또 잘 안 오지. 자, 오늘은 두 가지 얘기를 할 건데 첫 번째는 뭐냐면 사건의 독립과 종속에 관한 얘기를 할 거고 두 번째는 뭐 얘기를 할 거냐면 독립생의 확률이라는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사건의 독립과 종속은 뭐냐면 이거야. 여러 개의 사건이 있어. 맞다. 안녕하세요. 준혁이도 왔다. 뭐야? 못 올 거라고 그러더니 왔어. 왔더라고 회장님. 우유 떴어. 우유 떴어? 가서 맛있는 거 못 봤어? 맛있겠다. 자, 보세요. 이제 사건의 독립과 종속은 뭐냐면 이런 거야. 두 개의 사건이 있어. 일단 두 개의 사건이 있는데 확률이 0인 사건은 독립과 종속을 따질 이유가 없기 때문에 우리 PA도 0보다 크고 PB도 0보다 큰 두 개의 사건이 있었다고 생각해봐. 네. 자, 확률이 0인 사건은 독립과 종속을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건 조금 이따 얘기를 할 거고요. 자, 그래서 일단 두 사건 모두 다 확률이 0이 아닌 두 개의 사건 A와 B에 대하여 이 A와 B 사이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야. 그럼 어떨 때 독립이고 어떨 때 종속이라는 얘기를 할 거냐? 일단 독립을 먼저 약속을 해놓고 독립이 아닌 사건들을 종속이라고 얘기를 할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사건이 독립이라는 건 뭐냐면 이거야. 우리 A 사건이 그냥 일어날 확률과 A 사건이 그냥 일어날 확률과 우리 B 사건이 일어났을 때 A 사건이 일어날 확률과 혹은 B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 A 사건이 일어날 확률 이 세 개가 다 똑같을 때 우리는 사건 A와 사건 B가 독립이라고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이게 이 기호의 말의 의미가 뭐냐면 이거지. 사건 A는 사건 B가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혹은 지 혼자 일어나든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은 사건 B에 영향을 받지 않는 거야. 맞아? 사건 B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날 확률이든 사건 B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든 혹은 사건 A가 지 혼자 일어날 확률이든 이게 다 똑같다는 얘기는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 B 사건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라는 말의 의미인 거고 우리는 그럼 교수합이 없는 거예요? 아니죠. 교집합이 있어야죠. 교집합이 없으면 이렇게 될 수 없죠. 교집합이 없으면 이렇게 될 수 없어요. 자, 조금 이따 그러니까 계속 얘기해 볼게. 그래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럴 때 이 두 사건을 독립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근데 교집합이 있다 없다라는 다른 얘기는 뭐냐면 이거거든요. 교집합은 배반 사건이다 아니다잖아. 그거는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 없다지 확률이 서로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말은 의미는 아니거든. 그래서 우리 PA 교집합 B가 아니 PA바 B가 미안해. A 교집합 B가 아니라 PA바 B가 우리 지난 시간에 이 조건 확률이 어떤 식으로 정의가 되는 거라고 했었냐면 표본 공간이 축소가 되는 거니까 PB분의 PA 교집합 B 이렇게 되는 거라고 했잖아. 따라서 걔가 PA랑 똑같으려면 PB가 이쪽으로 곱해져서 PA 교집합 B가 PA 곱하기 PB가 되면 우리는 A와 B가 독립인 걸 확인할 수 있거든. 근데 아까 내가 PA도 0보다 크고 PB도 0보다 크다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PA 곱하기 PB는 반드시 뭐보다 커? 0보다 큰 거고 따라서 PA 교집합 B가 0보다 큰 거니까 A와 B가 배반 사건은 아닌 거죠. 만약에 A와 B가 배반 사건이면 PA 교집합 B가 무조건 0이 되는 거거든. 그럼 얘가 0이 되려면 PA가 0이거나 또는 PB가 0이 돼야 된다는 뜻이야. 이런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그런데 PA나 또는 PB가 0이 된다는 얘기는 둘 중에 하나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라는 뜻이잖아. 맞아요? 확률이 0이라는 사건은 절대 일어날 가능성이 없는 사건을 확률이 0인 사건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만약에 PA가 0이야? 그러면 PA나 PA바 B나 PA바 B의 여집합이나 당연히 다 0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확률이 0인 사건은 딴 사건이라 독립이다 아니다 이런 걸 얘기할 이유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죠.
됐니? 너무 당연한 얘기야. 왜? P 사건은 일어날 가능성이 1도 없는 사건인데 G 혼자 일어나거나 또는 B 사건이 일어났다고 해서 A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겠어요? 없잖아. 맞죠? 그러니까 그거는 독립과 종속을 논하는 실익이 없는 거예요. 따라서 확률이 영위하는 두 사건에 대해서 PA 교집합 B가 PA 곱하기 PB가 되면 우리 두 사건을 서로 독립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지. 그래서 개념은 이렇게 우리 약속을 하는 거고 PA와 PA바 B와 PA바 B의 여집합이 다 똑같은 걸 A와 B가 독립이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고 실제 확인은 어떻게 해? 이렇게 확인하는 거야. PA 교집합 B하고 PA 곱하기 PB가 똑같은지 확인해서 이게 똑같으면 독립이 되는 거고 이게 똑같지 않으면 그때는 종속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이게 생각보다 되게 헷갈려. 이게 수식으로 볼 때는 그냥 이렇게 된다라고 되는 건데 이게 문제를 풀 때는 말로 이게 서로 연관이 있다 없다. 그러니까 두 사건이 연관이 있다 없다가 아니고 독립과 종속은 그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다른 사건의 영향을 받지 않을 때 독립이라고 하는 거야. 즉 확률이 영향을 받지 않는 거지 이 사건이 일어나는 것과 일어나지 않는 것 이게 영향을 받는 게 아니야. 됐어? 그래서 아까 태견이가 얘기했듯이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가 있냐 없냐 이거는 독립종속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얘기인 거예요. 됐니?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가능성이 있냐 없냐는 사건의 배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됐니? 배반은 절대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사건 배반이 아닌 사건은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사건 이렇게 되는 거고 그거랑 독립종속은 완전히 다른 개념인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책을 보면 174페이지 여러분들 책을 보면 독립사건이라는 건 거기 두 사건 A와 B에 대해서 PA가 0보다 크고 PB도 0보다 크고 어느 한 사건이 일어나거나 일어나지 않는 것이 다른 사건이 일어날 거기 밑에 거기다 밑줄 쳐보세요. 확률에 영향을 주지 않을 때야. 확률에 영향을 주지 않을 때. 됐니? 어떤 사건이 B라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나 일어나지 않는 사건이 A 사건이 일어날 확률에 영향을 주지 않을 때. 됐어? 이때 우리는 두 사건이 서로 독립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서로 독립인 두 사건을 독립사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실제로 확인을 할 때는 PA 교집합 B가 PA 곱하기 PB랑 똑같은지를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됐니? 왜냐하면 PA랑 PA바 B가 서로 이게 똑같으면 당연히 독립이 되는 거기 때문에 실제 PA바 B가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라 양변에 PB를 곱해서 PA 교집합 B가 PA 곱하기 PB가 되는 걸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됐니? 그럼 얘도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그럼 얘 같은 경우도 우리 얘가 B의 여집합분에 여기는 P, A 교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되는 거거든. 맞죠? 그러면 요놈이 P, B의 여집합은 1-PB가 되는 거겠고 P, A 교집합, B의 여집합은 P, A 빼기 P, A 교집합 P 이렇게 되는 거거든. 맞죠?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니까 우리 A 교집합 B의 여집합은 우리 집합에서 A 차집합 B랑 똑같은 거잖아. 됐니? 그러니까 PA 교집합 B의 여집합은 PA에서 PA 교집합 B를 빼면 되는 거거든. 맞죠? 다시 봐봐. A, B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는 A 교집합 B의 여집합은 여기에 해당되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건 우리 PA에서 PA 교집합 B를 뺀 것과 똑같은 거예요. 따라서 1-PB를 저쪽으로 곱해주잖아. 그러면 여기 PA 곱하기 1-PB가 우리 PA 마이너스 PA 교집합 B랑 똑같으면 되는 거고 얘를 전개해주면 PA 마이너스 PA 곱하기 PB가 우변도 PA 빼기 PA 교집합 B가 되는 거라 PA 사라지고 나면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서 PA 교집합 B가 PA 곱하기 PB랑 똑같다? 얘도 똑같은 조건이 나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래서 얘랑 똑같다고 해도 되고 그러니까 얘랑 똑같다고 하든 얘랑 똑같다고 하든 조건식은 요거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PA 교집합 B가 PA 곱하기 PB랑 똑같은지를 확인해서 제가 똑같으면 두 사건이 독립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되는 거고 이게 다르면 독립이 아니다 이렇게 내리면 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기 사건의 독립과 종속에 쭉 내려가다가 양가로 3번에 두 사건이 서로 독립일 조건,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A와 B가 서로 독립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은 PA 규집합 B가 PA 곱하기 PB랑 똑같다. 네, 이렇게 된다는 거거든. 그럼 이거는 독립과 종속인 것이 어떤 실익이 있는 거냐면 우리 지난 시간에 조건 법률을 할 때 우리 곱의 확률의 그러니까 곱사건의 확률을 구하는 거 확률의 곱셈 법칙? 뭐라고 했었지? 이거 혹시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이거 나 곱셈 법칙이라는 말을 잘 안 써서 그런 건데 여러분들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 곱셈 정리구나. 142쪽에 보면 네모 2번에 확률의 곱셈 정리라는 게 있었어. 우리 뭐가 있었냐면 이런 게 있었거든. PA 교집합 B가 원래는 PA 곱하기 PB바 A가 된다. 혹은 PA 교집합 B가 PA바 P 곱하기 PB가 된다. 이게 확률의 곱셈 정리였거든. 그런데 서로 독립인 두 사건에 대해서는 PA 교집합 B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냥 PA 곱하기 PB. 당연한 거잖아. 독립이면 PB바 A가 PB랑 똑같을 거니까 PA 교집합 B가 PA 곱하기 PB랑 똑같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맞아요? 그래서 곱셈 정리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두 사건이 독립인 걸 알면 우리 PA 교집합 B를 그냥 PA 곱하기 PB로 할 수 있다는 거지. 눈까지 하. 저 졸려갖고 눈 깨달려갖고 저 맞죠? 그런데 실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독립인지 아닌지를 계속 물어볼 거야.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른쪽에 비교적 최근 문제, 그래도 가장 그 중에 최근인 거 1번이니까 1번 문제를 한번 보면 두 사건 A와 B는 서로 독립이고 PA가 3분의 2, PA 교집합 B가 9분의 1일 때 PB의 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옆에 1번 문제를 보는 거야. 자, 그래서 독립이라고 알려줬으니까 독립이라는 말을 보는 순간 뭐를 쓰고 시작하는 거냐면 얘를 쓰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PA 교집합 B가 PA 곱하기 PB다. 사건 A와 B가 독립이라는 말을 보는 순간 그냥 이 식을 쓰는 거예요. 이게 만족이 돼야지 독립인 거야. 그런데 PA 교집합 B는 9분의 1이라고 했고 PA는 얼마라고 했으니까 3분의 2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PB는 얼마가 돼야 되는 거예요? 6분의 1이 돼야지만 곱해서 9분의 1이 될 수 있는 거겠지? 따라서 PB는 6분의 1이다. 답은 1번. 뭐 이런 식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도 언급만 하고 넘어가면 자, 공사건이 아닌 두 사건 A와 B가 자, 공사건이 아니라는 건 PA도 0보다 크고 PB도 0보다 크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공사건이 확률이 0인 사건을 공사건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그래서 공사건이 아닌 두 사건 A와 B가 서로 독립이고 PA와 B가 3분의 1이다 이렇게 돼 있어. PA와 B가 3분의 1이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얘를 보자마자 A와 B가 독립이라고 했으니까 우리 요놈이 뭐랑 똑같은 거예요? 그냥 PA랑 똑같은 거예요. 되니? 따라서 이때 PA의 여사건의 확률을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A의 여사건의 확률은 1-PA가 되는 거라 1 빼기 3분의 1을 하면 답은 얼마가 돼? 3분의 2. 얘가 답이 된다는 거죠. 됐어? 그래서 우리 앞에서 조건부 확률을 따졌었는데 A와 B가 독립이라면 조건부 확률에서 즉 조건 뒤에 부분을 날릴 수 있는 거야. 이 뒤에 부분이 이 뒤에 부분을 날릴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훨씬 계산을 편하고 쉽게 할 수 있는 거지. 됐어요? 그래서 두 개의 사건이 있을 때 어느 한 개의 시행에서 일어나는 두 개 이상의 사건이 있을 때 걔네들끼리 서로 독립인지 종속인지를 구분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되는 거다. 자, 다음 두 번째 이제 독립쟁의 확률은 뭐냐면 이런 거야. 내가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내가 주사위를 5번 던지는데 우리 짝수 아니면 6의 약수의 눈이 3번 나올 확률을 구하라 그랬어요. 우리 주사위를 5번 던지는데 6의 약수의 눈이 3번 나올 확률을 구하래요. 됐어?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5번 던지는 와중에 6의 약수의 눈이 3번만 나올 확률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총 5번,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5번째 중에 6의 약수의 눈이 나오는 걸 동그라미, 나오지 않는 걸 X라고 한다면
동그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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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x 그 다음에 동그라미 동그라미 x 동그라미 동그라미 x 그 다음에 동그라미 동그라미 x x 동그라미 에이씨 헷갈려 x를 기준으로 셀게요 됐니? 그래서 x x 동그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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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동그라미 x 동그라미 동그라미 x 동그라미 동그라미 x 동그라미 x 동그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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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동그라미 x x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거잖아. 근데 각 경우에 대해서 확률은 어떻게 될 거냐? 자, 요 사건이 이렇게 일어날 확률은 우리 3분 4, 그러니까 6의 약수의 눈이 안 나올 확률? 걔는 3분의 1이 되는 거고 6의 약수의 눈이 나올 확률이 3분의 2인 거잖아. 그럼 요렇게 되는 확률은 3분의 1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3분의 2 곱하기 3분의 2 곱하기 3분의 2가 될 거고 얘도 순서만 바뀌는 거지. 얘랑 확률값은 똑같겠지? 즉 첫 번째가 3분의 1, 두 번째가 3분의 2, 세 번째가 3분의 1, 네 번째가 3분의 2, 세 번째가 3분의 2 이런 식이 될 거잖아요. 따라서 각 경우의 확률은 모두 다 똑같을 테니까 우리 3분의 1이라는 사건이 몇 번 일어나고 두 번 일어나는 거고 3분의 2라는 사건이 세 번 일어나는 거잖아요. 됐니? 그리고 경우의 수는 5번 중에 6의 약수의 눈이 3번 나오는 거니까 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가지가 있는데 그 10가지가 뭐가 되는 거냐면 5C3 이렇게 될 거라는 얘기지. 됐어? 그래서 우리 이런 거를 독립시행의 확률이라고 부르는 거야. 자, 독립시행의 확률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뭐냐면 각각의 시행이 모두 다 독립이라는 거지. 됐니? 쟤는 사건의 독립과 달라. 얘는 시행이 독립인 거야. 독립시행. 시행 자체가 독립인 거야. 그럼 내가 첫 번째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결과가 두 번째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결과에 영향을 줘? 안 줘? 안 주잖아요. 각각의 시행이 독립인 거잖아요. 됐니? 그래서 독립인 시행을 여러 번 하는 거지. 그 중에서 내가 관심 있는 사건이 몇 번 일어나는지 그 확률을 구하라는 걸 우리 독립시행의 확률이라고 부르는 거야. 됐니? 그래서 먼저 거기 독립시행의 정의 동전이나 주사위를 여러 번 반복하여 던지는 경우와 같이 매회 같은 조건에서 어떤 시행이 반복되면 각 회의 시행은 그 이전의 시행의 결과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와 같은 시행을 독립시행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서 내가 주머니에서 공을 뽑는 시행을 한다고 할 때 뽑은 공을 확인하고 집어넣지 않으면 걔는 독립시행이 아닌 거고 만약에 꺼낸 공을 확인하고 주머니에 그 공을 다시 집어넣으면 그때는 매번의 시행이 독립시행이 될 수 있는 거겠지. 됐어? 이런 식으로 각각의 시행이 다음번 시행에 영향을 주지 않을 때 다음번 시행의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는 이런 시행을 독립시행이라고 하고 이런 독립시행의 결과 한 번의 시행에서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 P 그러니까 양가로 2번 그 밑에 한 번의 시행에서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 P 사건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 Q Q는 1-P겠지 당연히 이때 독립시행 N번의 독립시행 중 사건 A가 R번 일어날 확률은 이렇게 계산이 된다는 거지. 여기 N, C, R에다가 우리 뭐 P, R제곱 그 다음에 1-P에 N-R제곱 이렇게 되는 걸 우리 독립시행의 확률이라고 부르는 거야. 됐니? 식이 너무 어렵네요. 식이 너무 어려운데 이거 옛날에 뭐랑 똑같아요? 뭐랑 비슷해? 이항정리의 일반항하고 되게 비슷하게 생겼죠? 네. 맞아? 네. 우리 이항정리 일반항이 뭐였었냐면 A 더하기 B의 n제곱이 NCR 곱하기 A에 여기다 시그마 R 이꼴 0부터 n까지 NCR에다가 A의 R제곱 B의 n-R제곱 이렇게 됐던 거 있었거든? 네. 얘랑 되게 유사하게 생겼죠? 됐니? 단 여기서 A랑 B랑 더해서 1이 되는 경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거든? 됐어? 그래서 모든 확률의 합은 1이 되는 것과 똑같은 거야. A 더하기 B가 1이면 1의 n제곱은 1이니까 모든 확률의 합이 1이 되는 것과 비슷한 의미처럼 생각할 수 있고 그래서 얘가 이항정리의 일반항하고 비슷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걸 갖고 이항분포라는 걸 만들어낼 때 쓸 거긴 하거든요. 그만 졸고 얘들아. 오케이? 자 다음 얘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일어나지 않느냐, 선택지가 두 가지일 때는 확률 계산을 이렇게 하는 거지만 선택지가 두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을 수도 있거든. 됐니?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쟤는 선택지가 두 가지일 때고 선택지가 만약에 세 가지야. 자, 어떤 시행을 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세 가지야. A 사건도 일어날 수 있고 B 사건도 일어날 수 있고 C 사건도 일어날 수 있어. 그런데 A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P, B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Q, N이 아니라 P라고 써야죠. 그 다음에 C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R이라고 하는데 P 더하기 Q 더하기 R이 뭐인 경우? 1인 경우. 즉, 한 번에 시작해서 A라는 사건 또는 B라는 사건 또는 C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각각 P, Q, R일 때 되니 내가 N번의 시행 중에 P가 A번 그러니까 P가 A가 A번 B가 B번 그 다음에 C가 C번 일어날 확률을 구하라.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되는 거거든. 물론 A번, B번, C번인데 총 N번의 독립시행을 한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N이 되는 경우거든. 그러면 이때는 확률은 P가 A번이고 Q가 B번이고 우리 R이 C번이니까 확률은 이렇게 계산이 될 건데 앞에 이렇게 되는 경우의 수가 붙어야 되는 거잖아. 되니? 그럼 그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되냐면 N팩 나누기 우리 뭐 A팩, B팩, C팩 얘가 A를 A개, B를 B개, C를 C개 나열하는 것과 똑같은 경우의 수만큼 앞에 이런 경우의 수가 붙어야겠죠. NCR 대신에 됐어? 그래서 선택지가 3개일 때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선택지가 여러 개가 될 때는 이렇게 요런 그 앞에 경우의 수로 이렇게 나열되는 게 우리 독립시행의 확률이 되는 거죠. 됐죠? 자, 오른쪽에 5번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면 이제 예를 들어서 5번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자, 5번 문제를 보면 한 개의 주사위를 4번 던질 때 6의 약수의 눈이 2번 나올 확률을 P1이라고 하고 한 개의 동전을 3번 던질 때 동전의 앞면이 2번 나올 확률을 P2라고 하자. 이때 P1 곱하기 P2분의 1의 값을 구하라고 했잖아. 자, 그럼 P1은 다시 주사위를 몇 번 던진대? 4번 던진대요. 근데 6의 약수의 눈이 2번 나올 확률을 P1이라고 한대. 그럼 얘는 4번 중에 2번 6의 약수의 눈이 나올 확률은 3분의 2, 걔가 2번 6의 약수의 나머지 2번은 6의 약수의 눈이 나오지 않아야 되니까 3분의 1의 제곱 얘가 P1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분모는 3의 4제곱이니까 81분의 4C는 6 곱하기 2의 제곱은 4 하면 얼마가 돼? 24 이렇게 되는 거고 3으로 나눠주면 27분의 8 얘가 P1이 되는 거지. 자, 다음 P2는 동전을 몇 번 던진대요? 3번 던진다고 했나? 동전을 한 개의 동전을 3번 던지는데 앞면이 2번 나올 확률을 구하래. 그럼 3번 중에 2번 앞면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 그런 일은 2번 다음 뒷면이 나오는 건 1번이니까 2분의 1 1제곱 얘가 동전을 3번 던졌을 때 앞면이 2번 나올 확률이 되는 거죠. 됐어? 그래서 이것도 마저 계산해주면 2가 3개니까 8분의 1의 제곱도 1, 1도 1, 3C는 3 그래서 확률은 8분의 3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때 P1 곱하기 P2가 27분의 8 곱하기 8분의 3에서 9분의 1이 되는 거니까 내가 구하는 P1 곱하기 P2분의 1은 얼마가 되는 거야? 9가 되는 거겠지? 그래서 답은 9예요. 다음 6번 같은 경우도 말로 돼 있으니까 이거 말을 각각 몇 번 나오는지를 확인하면 금방 이것도 할 수 있는 거고. 자, 그래서 한 개의 동전을 7번 던질 때 앞면이 뒷면보다 3번 더 많이 나올 확률을 구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앞면이 뒷면보다 3번 더 많이 나올 확률을 구하래요. 됐니? 그럼 동전을 7번 던지는 거니까 앞면이 뒷면보다 3번 더 많이 나오려면 앞면은 5번 나오고 뒷면은 2번 나온다는 얘기겠지. 그러면 앞면이 3번 더 많이 나오는 거지. 맞아? 그럼 이렇게 될 확률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 확률은 7C 2에다가 2분의 1의 5제곱
2분의 1의 2제곱 요게 앞면이 5번 뒷면이 2번 나올 확률이 되는 거예요. 맞죠? 7번 중에 5번이라고 해도 되고 7번 중에 2번이라고 해도 돼요. 어쨌든 그건 똑같은 거니까. 됐어?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우리 2가 7개니까 120 아니지 128 맞나? 128분의 7C는 얼마니? 21 여기는 1이니까 다 필요 없고 21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거야. 이해되죠? 독립시행의 확률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자, 그러면 독립과 정속에 관해서 조금 어려운 얘기들을, 어려운 문제들을 한번 보면, 자, 27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자, 27번 문제를 보면 두 사건 A와 B가 독립이라고 돼 있어. 그럼 독립이라는 말을 보는 순간 뭐를 써놓고 시작하라고? PA 교집합 B는 PA 곱하기 PB다. 이걸 써놓고 시작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PA 교집합 B는 2분의 1이라고 줬고, 오케이. 얘는 2분의 1이래요. 그리고 PA의 여집합 교집합 B는 4분의 1이래. 그럼 아까 독립과 정속에서 선생님이 하나 더 해줄 얘기가 있는데, 하나 더 해줄 얘기가 뭐냐면 이 얘기거든요. 야, 봐라. A와 B가 독립이면 A와 B의 여사건도 독립일까 아닐까요? 얘도 독립이고요. 그 다음에 A의 여사건과 B도 독립인 거고, 그 다음에 A의 여사건과 B의 여사건도 독립인 거예요. 되니? 왜 그렇게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볼게. 자, A와 B가 독립이면 그랬어. 그러면 P, A 교집합 B가 PA 곱하기 PB랑 똑같다는 거고, 그때 A와 B의 여사건이 독립인지를 확인하려면 P,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 PA 곱하기 P, B의 여사건이 되는지를 확인해주면 되는 거거든? 맞죠? 자, 그러면 PA 교집합 B가 PA 곱하기 PB랑 똑같았으니까 PA 교집합 B의 여집합이 PA 곱하기 PB랑 똑같아지는지를 확인하려면 나는 얘가 PA 교집합 B니까 이게 PA 빼기 P, A 교집합 P 이렇게 된다는 뜻이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A 교집합 B의 여집합은 A 차집합 B랑 똑같은 거죠. 다시 우리 요놈이 A 사건이 이렇게 있고 B 사건이 이렇게 있을 때 A 교집합 B의 여집합은 여기를 얘기하는 거라, 우리 요놈은 PA에서 PA 교집합 B를 뺀 것과 똑같은 거거든. 그런데 A와 B가 독립이어서 PA 교집합 B가 PA 곱하기 PB랑 똑같다고 했으니 얘는 PA 마이너스 PA 곱하기 PB 이렇게 되는 거고, 따라서 내가 얘를 PA로 묶어주면 1 마이너스 PB가 남는 거잖아. 근데 1 마이너스 PB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PB의 여사건이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A와 B가 독립이면 PA 교집합 B의 여집합은 PA 곱하기 PB의 여집합하고 똑같아지는 거고, 그러니까 A와 B의 여사건도 독립이 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같은 원리로 A와 B가 독립이면 얘도 독립이고 얘도 독립이고 얘도 독립이 되는 거야. 됐니? 그래서 같은 원리로 만약에 얘가 주어지면 나머지도 다 독립이 되는 거고, 얘가 주어져도 나머지가 다 독립이 되는 거고, 얘가 주어져도 나머지가 다 독립이 되는 거예요. 됐어? 그래서 넷 중에 하나가 독립이면 나머지도 다 독립이 보장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문제에서도 A와 B가 독립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A의 여사건과 B도 독립이 되는 거고, 따라서 PA의 여사건 교집합 B, A의 여집합 교집합 B는 어차피 독립이기 때문에 이게 PA의 여집합 곱하기 PB가 된다는 얘기고, 그럼 얘가 1-PA, 1-PA, A의 여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1-PA가 되는 거고, 그 뒤에다가 PB를 곱해주는 거였으니 얘를 그러니까 정리해주면 PB-PA 교집합 B라고 쓸 수 있겠고, 이때 PA 교집합 B가 2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그걸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얘가 PB 빼기 2분의 1, 그래서 쟤를 넘겨주면 결국에 PB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4분의 3이 되는 거잖아요.
맞죠? 따라서 PB에다가 4분의 3을 집어넣으면 PB는 얼마가 돼야 되는 거겠어요? 여기가 4분의 3 그러면 3분의 4 네. 그럼 3분의 2 그럼 PB는 3분의 2가 돼야 되는 거겠지? 네. 그래야 두 개를 곱했을 때 2분의 1이 나오는 거겠죠? 그래서 아니 네. PA 여기서 PB 빼기 4분의 1이 PB 빼기 2분의 1이었으니까 PB는 4분의 3이 되는 거고 4분의 3 곱하기 PA가 2분의 1이니까 PA는 3분의 2가 돼야 되는 거겠죠? 네. 이런 식으로 PA와 PB를 다 구할 수 있다. 그래서 다 PA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27번의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여기서 문제를 풀 때 제일 많이 이용되는 게 이거야. 여기 이거. A와 B가 독립이면 나머지 얘네들도 다 독립이다. 넷 중에 하나만 독립이 되면 나머지도 다 독립이 되는 거다. 됐어? 그 얘기를 해주고 싶어서 27번 문제를 푼 거고요. 자, 다음 오른쪽에 34번 문제를 보시면 이제 이런 문제도 주어질 수 있는데 두 사건 A와 B가 서로 독립이고 PA 집합 B가 4분의 1일 때 그러면 독립이라고 미안해 독립이라고 했으니까 PA 집합 B는 PA 곱하기 PB랑 똑같은 건데 걔가 얼마라고 주어진 거야? 4분의 1이라고 주어진 거야. 그때 PA 합집합 B가 우리 뭐가 되도록 K 빼기 4분의 1이 되도록 하는 실수 K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거든요. 그럼 난 PA 합집합 B를 뭐라고 쓸 수 있냐면 확률의 덧셈 정리에 의하면 여러분을 PA 플러스 PB 마이너스 P 교 B라고 쓸 수 있겠지. 근데 PA 집합 B가 4분의 1이라고 줬으니까 그걸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면 K 빼기 4분의 1이 PA 곱하기 PB 빼기 4분의 1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PA 더하기 PB 빼기 4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 4분의 1과 4분의 1이 서로 약분돼 사라질 수 있어? 없어? 사라질 수 있지. 따라서 이때 PA 더하기 PB가 K가 되도록 하는 K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거거든. 맞죠? 여기 PA 더하기 PB 빼기 PA 규집합 B 여기다 넣은 거야. 여기다가. 그치? 그럼 K 빼기 4분의 1이 PA 더하기 PB 빼기 PA 규집합 B인데 PA 규집합 B가 4분의 1 그래서 그걸 여기다 넣은 거야. 그럼 양변에서 빼기 4분의 1이 사라지고 나면 PA 더하기 PB가 K가 되는 거겠지. 그런데 이런 K의 최소값을 구하래. 그럼 이런 K의 최소값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건 뭐예요? 뭘 쓰면 될까? 산술기야. 맞죠? 그래서 PA 더하기 PB가 뭐보다 작거나 같다? 2 루트 PA 곱하기 PB보다 작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맞죠? 근데 PA 곱하기 PB가 4분의 1이라고 쓰니까 그걸 여기다 또 집어넣으면 얘가 뭐가 돼? 1 이렇게 될 거잖아요. 따라서 실수 K의 최소값은 1이에요. 답은 5번이죠. 자, 다음 말로 나온 거 이제 독립인 사건에 대해서 말로 나오는 거야. 자, 40번 문제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어느 회사에 전체 이거 2개짜리인데 이거 2개짜리 아니야. 그냥 되게 쉽게 풀 수 있는 거야. 잘 봐. 자, 어느 회사의 전체 직원은 기혼 남성이 6명, 미혼 남성이 20명, 기혼 여성은 36명, 미혼 여성이 X명이래요. 근데 이 회사의 직원 중 한 사람을 선택하여 선물을 주기로 하였는데 선택된 직원이 남성인 경우를 사건 A라고 하고 미혼인 경우를 사건 B라고 하자. 두 사건 A와 B가 서로 독립일 때 X의 값을 구하라 그랬거든요. 됐니? 그래서 다시 우리 남성인 경우의 사건을 A라고 한대. A는 남성인 사건이고 B는 무슨 사건이래요? 미혼인 사건이래요. 그런데 A와 B가 독립이 되도록 하는 X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결국에 나는 PA 교집합 B가
PA 곱하기 PB랑 똑같아지는 X의 값을 구하라는 얘기거든요. 네. 자, 그럼 PA 집합 B는 미혼인 남성이야. 자, 그럼 이 회사 사람은 전체가 몇 명이에요? 지금 남성은 26명, 여성은 36 더하기 X명이에요. 네. 되니? 그러면 26 더하기 36 더하기 X니까 지금 62 플러스 X가 되는 거겠지, 전체 직원은. 네. 그런데 A 집합 B는 남성, 미혼 남성이니까 미혼 남성은 몇 명이라고 그랬어? 20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20명, 이게 PA 집합 B가 될 거고. 자, PA는 남성이니까 62 더하기 X분의 남성은 몇 명이야? 26명인 거지? 네. 이게 PA 곱하기 PB는 미혼이에요. 그럼 미혼은 62 더하기 X분의 남자는 20명, 여자는 X명이니까 여기가 20 더하기 X 이렇게 되겠지. 네. 따라서 얘는 62 더하기 X, 62 더하기 X 하나 날리면 되고 62 더하기 X를 이쪽으로 곱해주면 20 곱하기 62 더하기 X가 여기는 26 곱하기 20 더하기 X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이게 120 1240 플러스 20x가 여기는 26 곱하기 20이니까 520 플러스 26x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래서 넘겨주면 26x 빼기 20x가 6x는 1240에서 520을 빼면 얼마가 되는 거냐? 720 이렇게 되는 건가요? 네. 따라서 x는 몇 명이에요? 이렇게 크다고? 오씨 맞아요. 120명이에요. 그쵸? 여초 회사네요. 미혼 남성은 20명인데 미혼 여성이 120명이래. 엄청 피곤하겠다. 그쵸? 이런 데 다니면 이런 회사 다니면 큰일 나요. 남자한테는 좋은 거 아니에요? 이거 어떡하지? 이 여미새마인드 어떡해 이거? 아니 여미새 마인드가 아니라 이게 수수 궁금증이었어. 이게 남고를 다니는 이 저기 슬픔인 거죠. 남궁마인드 어떡해? 여자가 많으면 재앙을 초래하긴 하는데. 또 말을 그렇게 하냐? 아니 제한까지는 아니고 재앙. 기가 되게 좀 빨리는 힘들어져요. 되게 힘들어요. 기가 좀 빨리는 거지. 되게 힘들어요. 근데. 나도 대학교 다닐 때까지 전혀 몰랐거든. 나중에 대학교 군대 갔다 와서 연애를 시작하면서 이게 힘들다는 걸 그때 알게 됐죠. 하나도 힘든데 이렇게 말하는. 아우 힘들긴 하지. 근데 신경 안 쓰면 돼. 허지성이 모가지 꺾어. 야 모가지 안 아프냐? 죽었다. 소수 죽었는데. 자 봅시다. 41번 한번 해볼게요. 서로 독립인 두 사건 A, B에 대하여 갑은 두 사건 A, B가 서로 독립이라고 생각하여 PA 합집합 B를 0.7이라는 값을 얻었고, 자 그럼 갑은 두 사건이 서로 독립이라고 생각했으니까 당연히 PA 합집합 B를 어떻게 계산했겠어? PA 더하기 PB 빼기 PA 규집합 B인데 PA 규집합 B가 PA 곱하기 PB라고 계산을 해서 0.7이라는 값을 얻었겠지. 네. 자, 을은 두 사건이 서로 배반이라고 잘못 생각하여 PA 합집합 B가 0.9라는 값을 얻었대. 그럼 을은 PA 합집합 B가 배반이라고 했으니까 배반일 때는 요놈이 그냥 PA 더하기 PB가 되는 거지. 그래서 얘가 0.9라는 결론을 얻었대요. 따라서 밑에 거에서 위에 거를 빼버리면 우리 PA 곱하기 PB가 얼마라는 얘기야? 이게 0.2가 된다는 얘기겠지? 그러면 더해서 0.9 곱해서 0.2가 되는 두 사건 PA와 PB를 찾으면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어때 유준아? 머릿속에 떠올라? 곱해서 0.2 더해서 0.9 네. 얼마와 얼마야? 곱해서 0.2 더해서 0.9 너 솔직히 잘 안 떠오르지? 예. 얘가 0.5 얘가 0.4 이러면 되겠죠? 그러면 더하면 0.9고 곱하면 0.2 되지 않아요? 그렇네요. 맞죠? 네. 오케이. 그래서 PA 빼기 PB의 절대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그냥 PA를 큰 거로 한 거야. 그래서 절대값은 0.1
얘가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이 1번이에요. 맞지? 저거 별 2개짜리 나는 것 같은데. 그렇지 2개짜리 아니지. 근데 이제 이거를 구하겠다고 이게 머릿속에 안 떠오르면 곱해서 0.2 더해서 0.9 더해서 0.9 곱해서 0.2가 되는 두 사건을 구하기 위해 이짓을 하겠지. 맞아. 어떤 짓을 하겠어? x제곱 마이너스 0.9x 플러스 0.2는 0? 막 이런 방정식 풀겠죠. 합이 0.9 곱이 0.2. 왜? 저 방정식 풀면 PA, PB 나와요. 하여튼 그렇다는 얘기야. 자, 다음 진입한다는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여기도 나머지는 그냥 보시면 되고 47번 문제 한번 볼게요. 이것도 2개짜리 아니야. 47번도 개념을 묻는 문제라 금방 할 수 있는데, 자, 공사건이 아닌 두 사건 A와 B가 서로 독립일 때 확률의 성질에 대한 설명으로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르래요. 그럼 독립이라고 했으니까 기억에 P A의 여사건 B는 우리 그냥 P A의 여사건이라고 써도 돼요, 안 돼요? 되겠지? 독립이면?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A와 B가 독립이면 A의 여사건과 B도 서로 독립이 되는 거고, 그럼 P A의 여사건 바 B를 그냥 P A의 여사건이라고 쓸 수 있을 거니까 얘를 1-P라고 써도 아무 문제 없겠죠? 그래서 기억은 맞는 거예요. 자, 다음 니은의 PA 합집합 B가 PA 더하기 PB래. 이건 틀렸죠? 왜? PA 합집합 B가 PA 더하기 PB가 된다는 얘기는 PA 규집합 B가 공집합이라는 뜻이거든. 근데 PA와 PB는 공사건이 아닌 두 사건이라고 했으니까 공사건이 아닌 두 사건에 대해서 PA 규집합 B가 0이 된다는 뜻은 PA 규집합 B하고 PA 곱하기 PB가 다르다는 뜻이잖아요. 되니? 그럼 얘는 독립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니은은 틀린 말인 거지. 됐어? 저 새끼도 맛있는 거 먹고 와서 쳐 잔다 저거. 자, 다음 디귿의 PB가 니은은 당연히 틀린 거고, 디귿은 PB가 PA 곱하기 PB 그 다음에 더하기 PA의 여사건 PB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맞았죠? 당연한 거죠. 왜 당연한 거야? PB. 자, 봐봐. A와 B가 독립이잖아? 네. 그러면 나는 PA 규집합 B를 뭐라고 쓸 수 있어? PA 규비라고 쓸 수 있고, 네. 그 다음 PA의 여사건 PB도 뭐라고 쓸 수 있어? PA의 여사건 교집합 P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거든? 되니? 그럼 얘가 이런 의미인 거야. A가 있고 B가 이렇게 있으면 벤 다이그램을 해서 요 놈은 여기를 얘기하는 거고 요 놈은 여기를 얘기하는 거야. 따라서 두 개를 더하면 PB가 되는 거 맞아? 맞죠? 오케이? 그래서 디귿도 참 PB로 나눠도 돼요. PB로 나눠도 되냐고? PA랑 PA 요집합이랑 더하면 1 나오니까. 그렇지. 그래도 되지. 여기서 PB로 묶어도 되지. 그렇지. 이렇게 PB로 묶어도 되죠. 그럼 얘가 PA 더하기 PA의 여사건 이렇게 묶어도 되기는 하지. 얘가 1이니까 곱하기 PB 하면 PB가 된다? 오케이. 그렇게 해도 되죠. 됐어? 네. 어쨌든 그렇다. 그죠? 이거 2개짜리 아니지 않아요? 이 정도면 뭐 할 수 있지 않나? 예. 됐어? 자, 다음 독립주행 확률 계산 한번 해볼게요. 자, 한 페이지 넘겨서 52번 문제를 보면, 자, A가 동전을 2개 던져서 나온 앞면의 개수만큼 B가 동전을 던진다. B가 던져서 나온 앞면의 개수가 1일 때 A가 던져서 나온 앞면의 개수가 2일 확률을 구하라 그랬거든. 얘는 독립주행의 확률과 조건부 확률을 묘하게 엮어놓은 이런 문제가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선생님이 한 방에 쭈르륵 써볼 테니까 한번 잘 보세요. 52번이야. 자, A가 동전을 몇 번 던져? 2개를 던져요. 그때 나온 동전의 앞면의 개수만큼 B가 동전을 던지는 거야. 근데 B가 던져서 나온 앞면의 개수가 1이 된다라고 했지? 됐어? 그러면 A가 동전을 2개 던져서 나오는 앞면의 개수만큼 B가 동전을 던지는 거니까 A가 동전을 던졌을 때 A가 던져서 나온 동전의 개수는 1개 아니면 1개 아니면 2개가 되는 거 아니니? 맞아? 그러면 A가 던져서 동전의 개수가 1개일 확률은 앞면의 동전의 개수가 1개일 확률은 얼마가 되는 거니?
한 개 더 주세요. 자 봐봐. A가 동전을 몇 개를 던져요? 2개. A가 동전을 2개를 던질 거야. 그럼 그때 앞면이 나오는 개수가 1개일 수도 있고 1개일 수도 있고 2개일 수도 있지 않겠니? 예. 그럼 앞면이 나오는 개수가 앞면이 나오는 동전의 개수가 1개가 될 확률은 얼마냐면, 그지? 굳이 써보면 2C0 곱하기 2분의 1의 빵승 나머지 뒷면은 2분의 1의 제곱 뭐 이런 식이 되는 거거든. 네. 그럼 2C형은 1이고 이것도 2분의 1이고 아니가 이건 1이고 이거는 2분의 1의 제곱 4분의 1이니까 얘는 확률이 4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 두 개 다 뒷면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에서 4분의 1이 되는 게 맞잖아. 네. 자, 다음 앞면에 한 개의 확률은 얼마가 되겠어? 얘도 2C1 곱하기 2분의 1의 1제곱 2분의 1의 1제곱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고, 그럼 확률이 2분의 1이 되는 거겠지. 네. 다음 앞면이 두 개의 확률도 당연히 두 개 중에 두 개, 앞면이 두 개 나오고 뒷면은 빵개가 나오는 거니까 얘도 확률을 계산해 보면 4분의 1이 되는 거거든. 되니? 그러면 나는 4분의 1의 확률로 동전을 안 던질 거야. 그건 생각할 필요도 없겠지. 그러면 앞면이 한 개 나왔을 때 2분의 1의 확률로 B는 동전을 몇 개를 던져요? 한 개를 던지겠지. 네. 그런데 앞면의 개수가 한 개가 나왔대. 그럼 곱하기 1C1에다가 2분의 1의 1제곱 뭐 0제곱 굳이 쓰자면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지? 의미는 없지만 그냥 2분의 1이잖아요. 한 개를 던져서 앞면에 한 개 나왔다고 했으니까 확률은 2분의 1이 되는 거 아니야? 자, 그 다음에 4분의 1의 확률로 동전을 몇 개 던질 거야? 2개를 던질 거거든. 그때 앞면이 한 개가 나왔대. 그럼 여기도 곱하기 2C1에다가 2분의 1의 1제곱 2분의 1의 1제곱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거 분해 우리 A가 던져서 나온 앞면의 개수가 2가 될 확률은 요 확률인 거지? 그래서 얘가 위로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4분의 1 곱하기 2C1 곱하기 2분의 1의 1제곱 이게 올라가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계산을 하면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 곱하기 이 확률은 얼마가 돼? 2분의 1이 되는 거잖아. 그 중에 4분의 1 곱하기 2분의 1 맞죠? 그럼 답이 3분의 1인가? 오케이. 그래서 답은 3분의 1, 4번이 답이 되는 거야. 원래 네 나이 되면 그런 거 받는 거예요. 신기하네. 제2 국민역 축하해. 뭐예요? 친검 대상. 그런 것도 와요? 오, 나이 먹으면 남자 나이 먹으면 그런 거 와. 나 아직 안 하는데. 근데 왜다